자, 오늘 또 큰 소식이 있었죠. 김수철 선수가 라이진 타이틀에 도전한다는 게 공식 발표가 됐어요. 상대는 이노우에 나오키라는 선수고요. 벤턴급에서 쭉 활동하다가 이제 김수철 선수랑 공석인 챔피언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플링이 좀 좋은 서브미션 그래플러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김수철 선수가 충분히 잡을 만한 상대다. 김수철 선수가 이번에 이겨가지고 라이진 정상에 오르면 엄청난 이제 금자탑을 쌓게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인정하는 3대 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로드FC, 싱가포르의 원챔피언십, 일본의 라이진 3개입니다. 김수철 선수는 로드FC 정상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원챔피언십 벤텀급 초대 챔피언에 오른 바 있고, 여기에 이제 라이진까지 챔피언에 오르면 이 3대 단체를 석권한 파이터로서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이 9월 29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사실 좀 됐어요. 결정이 된지는. 이걸 먼저 발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로드FC에서 라이진이 이걸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로드FC도 토너먼트를 대진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김수철을 8강을 건너뛰고 4강 부전승으로 올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도 김수철을 아예 라이진에 다 몰빵을 해가지고 로드에는 안 나와 라고 하기에는 또 무게감이 좀 크니까 김수철 선수를 부전승으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김수철 선수가 많이 다치면 못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그 백업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 작전을. 예를 들면 뭐 리저브 매치를 좀 미리 좀 해놓는다거나, 그래서 김수철의 공백을 바로바로 메꿀 수 있게 준비를 해둔다거나, 뭐 보험은 늘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29일에 김수철 선수 경기가 있는데 말이죠.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당연히 가야 돼요, 기자로서는. 근데 9월 28일이 또 블랙 컴뱃이 있어요. 블랙 컴뱃을 놓치기는 또 그렇고, 왜냐면 또 매치업이 꽤나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잖아요. 방송역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고, 부제는 왕들의 귀환이니까 이 왕이 누구냐, 왕들이 누구냐라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이 대회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왕들에서 검정 대표가 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챔피언들이 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왕들의 개념이 있으니까 매치업이 발표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랙컴뱃을 보고 일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여러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선수가 이번 주에 미국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킬클리프 FC라는 명문팀, 헨리우프트가 헤드코치로 있고, 뭐 길버트, 번즈, 예전에는 카마르 우스만도 있었고, 여러 강자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정다운 선수가 9월 29일, 생각해보니까 9월 29일에 엄청 뭐가 몰려있네. 일단 9월 29일이 일요일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서 정다운 선수가 우마르 C라는 선수하고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다운 선수한테는 배수진을 치고 할 수밖에 없는 경기잖아요. 3연패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 앞두고 정다운 선수가 내 모든 걸 좀 다 쏟아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미국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ATT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TT의 뭔가 조건이 좀 여건이 안 맞아서 킬클리프 FC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뭐 조금 적응이 되는 상황이면 제가 연락해봐가지고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마 씨가 어느 정도의 강자인가요? 10연승 무패고 프랑스 선수예요. 흑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하는 대회에 프랑스 선수가 나간다는 거는 이제 조금 띄워주는 의미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정다운 선수가.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 자체가 적대적일 텐데 그런 분위기를 잘 좀 해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님, 이정영 충격. 저 충격이 컸죠. 저 역시도 너무 질 수도 있죠. 너무 허무하게 져가지고 할 거 하면서 지는 거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판단 미스로 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아쉬웠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정영 선수가 미국 캠프는 미국 캠프인데 평소 훈련도 조금 규모가 있는 팀에서 스파링 위주로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과감하게 얘기하면 대구를 좀 나와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큰 팀에서 여러 선수들과 훈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잡히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훈련하고 뭐 이런 방식이 어떨까.
너무 오랫동안 혼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건데, 이제는 경쟁의 그 수준 자체가 달라졌다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된 김에 변화를 줘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황인수 선수가 그 저하고 정성욱 기자 인터뷰할 때 김한슬 선수 이름을 꺼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올 봄에 한번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추진을 했던 주체가 로드FC도 아니고 GFN도 아니었어요. 얘기가 오가다가 중간에 이제 결렬이 된 건데, 중간에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황인수 선수가 한 번 더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어떤 단체에서 좀 물고 한번 뛰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로드FC가 그걸 막으면은 뭐 어려워지는 거죠. 사부님, 링챔도 그렇죠. 그 남대현 선수하고 김종필 선수라고 송원식 그 감독이 제2의 이정용으로 제2의 코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제목인데, 김종필 선수랑 계약을 했어요. 링 챔피언십이. 그러니까 점점 확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선수가 있어야 뭔가 이 스토리라인도 짜고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P4P 랭킹 매겨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있죠. 늘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달의 파이트, 이달의 KO, 이달의 서브미션, 한국 선수들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 늘 갖고 있고요. 시작을 할 겁니다. 코탑은 ZFN이랑 어떤가요? 코탑 선수들이 GFN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첫 맨손 복싱 대회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가 궁금해가지고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경기장은 미사 쪽에 돔 365인가? 라는 약간 카페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러시아 맨손 복싱 대회가 볏집단을 이렇게 링처럼 둘러가지고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벤치마크해서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을 했어요. 총 5경기가 진행이 됐고,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다 재밌었고요. 걱정했던 큰 사고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진행이 원활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기가 영상으로 올라오면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다 합치면 1시간 안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물론 조금 제가 뭐 경기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찜찜한 장면이 있긴 했는데, 이건 어떤 선수 개인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5경기에 1시간이라니 극강의 가성비, 후다닥 싸우고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 경기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뭐 선수 소개 영상이라든가 뭐 등장신이 좀 길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나와가지고 시작하면 이제 왼손으로 싸우고 깔끔하게 서로 승패 나오면 인정하고,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태균님이 아는 선수가 나옵니까? 아는 선수가 이번이 상남자 격투대회 003이었고 상남자 격투대회 002 때 싸다기 때리기 대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에서 신단장이란 사람이 러시아의 한 선수를 한 방에 그냥 싸대기 한 방에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원통한 거죠. 그 러시아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 대도 못 때려보고 한 대 맞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리벤지 경기를 오늘 맨손 복싱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맨손 복싱에서는 투혼을 되게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심판이 보기에 많이 다쳤고 조금 꺾였다 싶으면 바로바로 그냥 끝내주는 게 나은 것 같고,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도 그런 중단 타이밍, 스탑 타이밍이 괜찮다고 느꼈어요. 근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있더라. 왜냐면 볏집단으로 이 링을 대신 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움직이니까 선수들의 안전이라든가 그 주위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볏집단을 조금 더 무겁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선수들이 기댈 수 있다거나 체중을 실어도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경계선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볏집단이라는 거는 세게 받아도 쿠션이 있으니까 사람이 안 다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여버리면은 선수도 그렇고 관객도 그렇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측에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너무 선수들의 투지를 강요할 수 없는 룰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조금이라도 선수들한테 이상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리고 판단이 되면 바로바로 끝내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재희님, 상남자에서 유석환 선수 대전료 미지급한다는데 기자님이 유석환 선수 도움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유석환 선수가 마지막 이번 경기 나왔어요. 날제비 유석환 아시죠? 영타이거 이영훈 선수랑 주차장에서 싸웠던 날제비 유석환 선수가 지난번 두 번째 대회에서 나와서 또 맨손 복싱을 했거든요. 그때도 뭐 좀 재미난 경기를 펼쳤죠. 근데 이번에는 대전료 미지급한다는 걸 발표를 했나요? 유석환 선수가 이거는 명백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뭐 그 정도의 페널티를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 부산에서 찍으신 영상은 이제 다 올리신 건가요? 너무 감칠맛 나게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룰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저하고 정성욱 기자하고 둘이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웃기지만 그 인터뷰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결정을 했어. 황인수 선수의 그 주도권은 정성욱 기자가 갖고 있어요. 제가 딱 한 토막 썼던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잘라서 정성욱 기자가 올렸던 거고, 문기범 선수 거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나게 잘라가지고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도겸 선수 인터뷰는 또 정성욱 기자가 갖고 있어요. 정성욱 기자가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했다는 점.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좀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편집도 좀 많이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았어요.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면 풀 버전은 회원 전용으로 일단 올리고, 그걸 이제 일주일이나 5일 있다가 전체 공개로 바꾸는 걸로 가고, 잘라서는 뭐 제가 이제 타이밍 맞춰서 좀 올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8월부터는 좀 해볼까 합니다.